형이 보낸 문자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하은이는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진작가는 이미 거실에 서 있었고 하은이는 새로 맞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고 있었다. 10살짜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은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삼촌 결혼식에 간다고, 케이크 먹을 거라고, 예쁜 꽃을 볼 거라고 설레어 했다. 내가 그 설렘을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찌른 건 형의 말투였다. 미안하지만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싸구려인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방패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익십했다. 형은 또 문자를 보냈다. 새언니 쪽에서 좀 민감해하네.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하지? 내가 25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님 앞에서 형이 했던 말을 이해해야 하나. 지은이가 잘못했어도 가족인데 어떻게 버려. 그때 형은 내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을 지우려 한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진 것 같았다. 대신 속에서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이름은 없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일렀다. 그냥 생존 본능 같았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운 뒤 나는 형의 인스타그램을 뒤졌다. 예비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백, 해시태그는 행복한 예비 부부 곧 결혼. 댓글에는 축하가 쏟아졌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형은 그 회사에 최근 입사했다. 가문의 사위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나는 핸드폰을 덮었다. 아직 아무 계획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 형은 나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새 삶을 깨끗하게 포장하려 한다. 내 딸은 그 포장지에 얼룩이 될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반복됐다. 이해해줘. 이해 못한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당장 소리 지르고 싸우면 나는 그냥 감정적인 동생이 될 뿐이다. 형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테고 부모님은 또 나를 탓할 것이다. 늘 그랬으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참는 법을 배웠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부모님이 하은이를 손녀라고 부르기 꺼려할 때도,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을 때도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았다. 참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에게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신호를 줄 뿐이다. 나는 일어났다. 노트북을 켜고 형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아직은 그냥 정보 수집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냥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형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다. 아이는 삼촌 결혼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마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다.
10살짜리가 벌써 눈치를 본다는 게 서글펐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오빠 결혼식 언제야? 휴가 낼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몰라. 거짓말이었다. 나는 날짜를 알고 있었다. 초대장은 안 왔지만 예식장 예약 확인 메일이 실수로 내 메일함에 들어왔다. 형이 내 이메일을 그룹 메일에 넣었다가 지웠는데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메일을 저장했다. 증거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냥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나는 혼자 맥주를 마셨다. 한 캔, 2캔의 술이 들어가자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다. 형은 왜 그랬을까? 진짜 예비 신부 탓일까? 아니면 형 스스로 내 딸을 부끄러워한 걸까?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컸다. 형은 늘 완벽해야 했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에서의 이미지, 이제는 장래 장인의 눈에 따른 그 완벽함의 흠집을 낼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예비 신부의 인스타를 다시 들어갔다. 그녀의 게시물은 대부분 필터 처리된 행복이었다. 그런데 한참 내려가다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2년 전 클럽에서 찍힌 사진. 태그된 사람 중에 형이 있었다. 형은 그때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예비 신부와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뜻이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아직 쓸 곳은 없었다. 그냥 모아두는 거였다. 빚 갚듯이 하나씩. 밤늦게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호 결혼식 때 하은이는 집에 두고 오면 안 될까? 어머니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 집안에서 좀 예민한가 보더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그럼 저도 안 가도 돼요? 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 너는 동생인데. 하은이는 제 딸인데요. 침묵이 흘렀다. 결국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좀 이해해줘. 민호도 힘들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이해해달라고? 또 그 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계속 밀어내는 말.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냥 넘어간다면? 하은이에게 삼촌 결혼식은 어른들만 가는 거란다라고 둘러대고 평소처럼 살면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형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나는 또 참은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그런 미래가 싫었다. 끔찍했다.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다시 켰다. 이번엔 예비 신부 아버지의 회사 공시 자료를 찾았다. 최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기사가 몇 개 있었다. 부채 비율 높음, 유동성 문제. 형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을까? 사위로 들어가서 회사 살리기 프로젝트?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가능성 1, 형이 장인 회사를 구하려고 결혼. 가능성 2, 장인 측이 형의 능력을 믿고 투자. 어느 쪽이든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틈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가 형이 나에게 한 것처럼 조용히, 천천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생각이었다. 결혼식 D-30. 형이 처음으로 직접 전화했다. 지은아, 아직 화났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화 안 났어. 그럼 하은이 얘기는? 오빠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뭐라고 하겠어?
형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졌다. 이해. 나는 이해한 척한 것뿐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예식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 내역을 확인했다.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예식장 직원과 아는 언니가 있었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슬쩍 물어보니 쉽게 나왔다. 예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 비용은 1억 가까이. 나는 그 정보를 저장했다. 다음은 예비 신부 아버지의 회사, 공시 자료를 꼼꼼히 읽었다. 부채가 심각했다. 은행 대출 만기일이 결혼식 후 2달 뒤였다. 만약 그때까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디폴트 가능성. 나는 금융권에 아는 후배가 있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 카톡으로 가볍게 안부 인사부터 시작했다. 요즘 바빠. 은행에서 일 진짜 힘들어. 대출 심사만 하루 종일.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 중소기업 대출 상황 어때? 후배는 한숨 섞인 답장을 보냈다. 솔직히 빡세. 특히 부채 비율 높은 곳은 거의 안 나와. 나는 캐묻지 않았다. 그냥 자하고 끝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전자라고 알아? 후배가 바로 답했다. 아, 그거. 지금 심사 중이던데? 자료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던데? 나는 심장이 뛰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하은이 숙제를 봐주면서도 머릿속은 계산뿐이었다. 만약 내가 은행에 제보를 한다면? 아니, 직접 제보는 너무 위험하다. 대신 정보를 흘릴 방법이 없을까?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형의 결혼을 망치려는 건가? 가족을 파괴하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떨렸다.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이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거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아이의 삼촌을 망치려 하고 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닐까? 그냥 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잊으면 또 반복된다. 형은 또 필요할 때 나를 버릴 것이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나는 결국 일어났다. 노트북을 켜고 익명 게시판에 들어갔다. 아직 글을 쓰진 않았다. 그냥 읽기만 했다.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복수한 사람들, 후회한 사람들. 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새 항목을 추가했다. 방법, 익명 제보 가능성 검토. 아직 실행은 아니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뿐.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연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다. 결혼식 D-15. 나는 형의 예식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호텔 입구를 볼 수 있게. 형과 예비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러 왔다. 둘은 행복해 보였다. 예비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고 형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있었다. 나는 커피만 홀짝였다. 손이 차가웠다.
촬영이 끝나고 둘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걸 봤다. 나는 계산하고 일어났다. 로비로 들어가 멀찍이 서 있었다. 형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행복한 척하는 형의 얼굴을. 그때 예비 신부가 핸드폰을 받고 표정이 굳었다. 전화를 끊은 뒤 형에게 뭐라 말하는 게 보였다. 형도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는 아니었다. 그냥 나를 위한 기록이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대했다. 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불안해 보였다. 나는 후배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다. 그 회사 대출 결국 나왔어. 후배의 답장. 아니, 보류됐대. 추가 담보 요구했는데 못 내놓는데.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직 내가 한 건 없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그날 저녁,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 회사 일이 좀 급해서. 장인어른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급하게 이어 말했다. 너 금융권 아는 사람 많잖아. 그냥 알아봐 줄 수 없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 요즘 다들 빡세대. 형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지은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나오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말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웃음이 나왔다. 내가 웃고 있다는 게 무서웠다. 나는 후배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직접 물었다. 전자대출, 내가 자료 좀 줄 수 있으면 다시 검토 가능할까?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 왜 갑자기? 그냥 아는 오빠가 거기 들어갔거든? 후배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자료로는 거의 불가능해. 숨겨진 부채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익명 메일을 썼다. 은행 담당자 앞으로. 내용은 간단했다. 전자에 숨겨진 부실 채권 내역. 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 저장만 해뒀다. 손이 떨렸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형의 결혼은 물론 회사도 가족도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메일을 지웠다. 다시 썼다. 또 지웠다. 새벽 4시, 나는 결국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메일을 썼다. 이번엔 예비 신부에게. 익명으로. 결혼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어요. 첨부 파일은 없었다. 그냥 그 문장만.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 문장을 쓴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곧 끝날 터였다. 결혼식 D-7. 형이 집으로 왔다. 처음으로. 혼자였다. 예비 신부 없이 얼굴이 초췌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하은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형을 거실에 앉혔다. 차도 커피도 내드리지 않았다. 형이 먼저 말했다. 대출이 거의 틀린 것 같아. 은행에서 최종 불승인 통보가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나를 봤다.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뭘 알겠어? 형의 눈이 흔들렸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누가 이상한 제보를 했대? 숨겨진 부채라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세상이 원래 그래? 다들 서로 감시하잖아. 형이 갑자기 소리 질렀다. 너였지? 너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증거 있어? 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빠, 기억해? 하은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형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 안 했지? 그냥 참았어. 오빠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일어났다. 형을 내려다봤다. 이제 나도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무것도 안 할게. 형이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결혼식만 치르게 해줘. 그 뒤로는 어떻게든. 나는 형의 손을 뿌리쳤다. 가족이잖아, 오빠. 형은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예비 신부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정말로. 첨부 파일, 형이 과거에 다른 여자와 동거했던 집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때 빌린 돈을 아직 갚지 않은 증거. 메일 제목, 미래 남편의 과거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공허했다. 다음 날, 결혼식 연기 소식이 왔다. 예비 신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부모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욕을 들었다. 내가 민호 인생 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삼촌 결혼식 안 해? 나는 아이를 안았다. 응, 안 해.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가웠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참는 법만 배웠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참는 게 한계에 다다른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결혼식 예정일. 나는 하은이와 집에 있었다.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형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예비 신부는 결국 결혼을 취소했다. 회사도 디폴트 직전이었다. 형은 모든 걸 잃었다. 부모님은 나와 연락을 끊었다.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은이는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잘 풀렸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형이 울고 있는 꿈, 하은이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꿈, 내가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낯선 꿈. 나는 아직도 그 메일을 보낸 게 옳았는지 모른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복수는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오늘도 형의 문자를 익십했다. 이제는 답장할 말이 없다. 아니,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정말로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괴물이 된 걸까?